아이고, 올해도 많은 애들한테 선물을 나눠줘야 할 텐데 이거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골골대세요? 딱 보니까 감기 걸렸네. 겨울에는 면역력이 중요하다니까.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이럴 때는 이걸 딱 먹어야 된대요. 그래? 그게 뭐니? 그건 제가 모르죠. 이따 선생님 모실 건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데요. 난 눈사람을 알아야지. 눈사람.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든든한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박수 쳐주는 분들 있고 좋네요.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면역력인데요. 저희 어머님 또래 분들은 이 겨울철만 되면 감기도 잘 걸리시고 또 이유 없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 테라피 기린학교 대표이자 한약사이신 이현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금 궁금한 게 겨울철만 되면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저희 몸이 외부의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몸도 그 온도에 맞게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작용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니까 네. 평소에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해두지 않으신 분들은 네.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네. 온도에 적응을 못하니까요. 네. 체온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외부 온도하고의 온도차 갭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시는 거죠. 어색하구나. 갑자기 추워지게 몸 안에서 그렇죠, 힘들고 그렇죠. 네. 갑자기 에너지 다 쓰니까 힘도 없고 그렇죠. 약간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근데 사실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 저도 방송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들, 네. 또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발암 물질들, 네. 각종 외부의 적들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 몸을 노리고 있거든요. 내 몸을 감히. 네. 그런데 우리가 네. 면역력이 평상시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적들과 싸우면서도 우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네.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입해서 나타나는 재반 증상들이 있는데요. 네. 뭐 가장 쉬운 것으로는 뭐 콧물이 난다든지, 콧물. 네, 뭐 갑자기 열이 나고 네. 몸이 으슬으슬 춥고, 네. 또 뭐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네.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감기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좀 찌뿌둥하고 어깨도 막 무겁고 네. 또 오후가 되면은 다리가 막 더 막 땅에 끌려가는 것 네. 같고 이렇게 뭐 피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도 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로 보실 수 있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좀 비염 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기도. 제가 요즘에 비염이 사실 있는데 콧물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자꾸 훌쩍훌쩍하고 화면 안 나올 때 저도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안 보실 때 막 닦고 있거든요. 이렇게 닦고 있는데 비염 이것도 좀 어떻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비염은 이제 네. 코에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저희가 5가지 오장 중에서 네. 기관지하고 연관되는 감각기관이 바로 코입니다. 네. 그 기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주관하는 가장 주된 장부예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기관지에 폐의 기운들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몸의 진액들이 부족해. 진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양 성분들인데 영양소가. 그런 게 네. 부족해지면서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염은 김소연 씨 비염 증상을 어떻게 비염이라고 느끼셔요? 저는 일단은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 사람 많은 먼지 많은 데 가면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서 학교를 갔었는데 뛰어갔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콧물이 좀 많이 나고 좀 어떤 이런 먼지가 많아지면 재채기가 좀 많이 나고 좀 그래요.
네, 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게 전형적인 비염 증상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더 심해지는 분들, 또 이것이 이제 1년, 2년 계속 가는 분들이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알러지성 비염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를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코를 이제 관장하는 기관지를 건강하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장한 기관지도. 그렇죠. 네. 코만 일시적으로 건강하게 하면은 그때뿐이에요.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네, 건가요? 일단 코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코를 잘 세척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매일매일 먼지들이 우리 코 점막에 쌓이기 때문에 코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 훨씬 더 비염을 많이 호소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령 뭐 쉬운 방법으로는 죽염수를 만드셔서 네. 미지근한 물에 뭐 소금을 약간 염도를 네. 약간 높여서 흔드셔서 그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를 또 이렇게 점막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코 점막이 부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숨을 못 쉬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 점막 안쪽으로 가령 이렇게 부드러운 그 면봉을 통해서 거기에 그 아로마 테라피 하실 때 쓰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이 네. 있어요. 네. 티플이라든지 네. 페퍼민트라든지 유칼립투스라든지 네. 이런 오일들을 살짝 면봉에 적시셔서 네. 이렇게 코 점막에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막에 따라서 네. 점막이 굉장히 약한 경우에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희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집에 있는데도 사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말라준 게 좋네요. 네, 네. 코는 건조해지면은 항상 거기서 이제 이게 갈라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또 코피가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저 코피 그래서 자주 나요. 건조하지 않게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세척을 해주셔서 코에 붙어 있는 가래라든지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점막 자체가 저희 바깥의 피부하고 똑같아요. 네. 바깥에 뽀루지가 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붓듯이 이 코 안에도 염증이 생겨서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붓기가 빨리 가라앉지 않으면 이제 만성화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가라앉혀 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비염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코만 관리를 하시면 완치가 안 되는데요. 기관지까지 같이 관리를 하시면 완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의 건강을 주관하는 장부가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관지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기관지 건강하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색 음식을 드시면 좋고요. 하얀색 음식.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많이 드실 텐데 뭐 도라지청이라든지 배즙이라든지 무즙이라든지 또 물을 꿀에다 재서 드신다든지 아주 굉장히 좋은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꾸준히 평소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셔야 되겠죠. 네. 예. 완치가 될 수는 있으나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요즘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 많아요. 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 방송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나아야지 이게 좀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네네.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감기는요,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고 나서 감기약을 드시는데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감기는 감기 초기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감기약을 드시던지 네. 아니면 감기약이나 이런 항생제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빨리 써보시면 감기가 이틀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감기가 나타날 것 같다 했을 때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감기가 나타날 것 같다. 즉 내가 뭔가 컨디션이 네. 깨지는 것 같다. 콧물이 날락말락한다. 네. 이럴 때 네. 가령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를 드신다든지 생강차. 또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계피차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몸에 열을 확 내주면은 바이러스들이 피부 바깥쪽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땀구멍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금방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고 2, 3일 정도 지나면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의 중간 그 깊숙이 침투해서 몸의 전신에 퍼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감기약을 드셔도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초기에 먹는 게 좋다. 생강차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네. 거 먹는 게 좋고.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소주에 고춧가루 넣어서 막 드시는 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건데요. 일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알코올 자체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네. 고춧가루가 몸에 열을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에 퍼져서 열을 네. 내게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소주 한 잔만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겠죠. 소주 한 두 잔 정도만 먹으면 이게 가볍게 한두 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약처럼 먹으면 괜찮은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요즘 뭐 그 뱅쇼라든지 네. 와인을 이제 데워서 그것은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정말 민간에서는 감기약으로 와인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와인의 그런 알코올 성분들이 알코올기가 좀 날아가더라도 이 몸을 데우기 때문에 네. 체온을 올려서 바이러스나 이런 데 면역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죠. 네. 면역력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 혹시 면역력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이제 아는 사람들도 조금 덜 만나고요. 일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혼자서 좀 쉬면서 좀 이렇게 몸이 편안한 음식을 가령 죽을 먹는다든지 주스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소화가 되기 쉬운 음식들을 적은 양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명상과 요가를 하면서 좀 몸을 푹 쉬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적은 양을 드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밥이 보약이라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막 더 먹으라고 고기 구워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안 되나요? 네, 야생 동물들은요, 이렇게 몸에 병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피를 흘렸거나 이러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쉰다고 그래요. 그게 무조건 더 좋은 거예요? 잠만 자거나 아니면 그냥 물만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쉰다고 그래요. 근데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네. 그러면 가장 야생의 상태로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간도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야생 상태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면역 자기 치유력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의 많은 이 복잡한 생활 속에서 많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회복하는 좋은 방법은 일단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몸이 피곤하면은 더 많이 먹고 예. 많이 운동하고 저 그래요. 이렇게 해서 피로를 풀려고 하시는데 네. 그것도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체력이 떨어지거나 부족해졌을 때는 오히려 과로가 될 수가 있죠. 괜히 좀 더 건강 챙기려다 과로로 연결되는. 네, 운동하시고 나서 허리 붙잡고 이제 한 3시간 네. 누워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사연이 또 하나 올라와서 하나 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감기구 걸려동의 최비실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에 접어든 은퇴남 최비실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50대 후반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고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으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젊은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자꾸 아프니까 서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네,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요게 지금 같습니다. 첫 번째인가요? 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는데 10대 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면역력이 약합니다.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약하다. 이거는 편견이죠. 본인이 본인에 대한 안티이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더 우울하게 하고 네. 더 본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생각을 접으시고요. 네, 생각을 접고. 네, 면역력이 좋게 한다는 거는 외부로부터의 나의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강한 섭생법이 중요한데 네.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고서는 건강한 섭생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몸에 좋은 무슨 건강식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만
밥만 챙겨 드시려고 하는데요. 기본이 갖춰져야 그 위에 집들을 이렇게 쌓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이든 2끼를 드시는 분이든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습관.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기보다는 소화 기능이나 몸에 있는 대사 기능들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에 비해서 내가 소화를 좀 못 시킨다. 분명히 내가 밥 한 고기를 먹었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빨리 소화가 돼서 네. 움직였는데 요즘은 배만 나오는 것 같고 소화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예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찐다. 이거는 다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몸에 근육량을 늘리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셔야 하고요. 또 소화가 잘 되시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겠죠. 네. 대표적으로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그런 튀김류라든지 튀김류. 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고기류는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어. 예, 그리고 또 인스턴트 식품, 네.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음식들은 좀 몸을 냉하게 하면서 소화가 좀 잘 안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들은 가능하면 좀 적게 드시고요. 또 탄산 음료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은 안 네. 드시는 게 좋겠죠. 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못 먹네요. 네. 선생님은 혹시 어떠세요?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전문가들 보면 TV에 나오시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이제 채식을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돼요. 아, 채식을 하셨어요? 네, 채식을 하다 보면은 네. 외식을 잘 안 하게 돼요. 외식이 식당에서 별로 먹을 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집에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네. 이런 뭐 패스트푸드를 안 먹게 되니까 네. 집밥을 위주로 먹게 되면은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어, 예. 그런 음식들을 먹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건가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뭐 요즘 뭐 건강식품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 되게 많은데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식단들이 네. 정말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1등 식품입니다. 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들이 너무 이제 조리하기도 힘들고 조리 방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네. 자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하는 걸 즐겨보시면 네. 건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묻어나야 되는 거지 건강식품 한두 개 드셔서 건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통적으로 먹어왔던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 우리나라 민족은요, 원래 채식을 위주로 하면서 네. 명절 때나 생일 때에 기르던 가축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소량의 육식을 했던 문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음식 문화가 들어와서 패스트푸드가 보편화되기도 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바빠지면서 주로 육식을 하면서 전통 식단은 어쩌다 명절 때 먹는 완전히 뒤바뀐 식단이 예. 됐어요. 그러면서 몸의 건강도 서구형식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뭐 이런 대사증후군들이죠. 뭐 비만,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간질환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식단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채식을 위주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채식 위주라고 하는 거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혈액 속으로 영양 성분들이 공급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격도 좀 느긋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는 조리가 잘 되고 이렇게 양념도 버무려져서 입에는 굉장히 달지만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다 한 번 먹었을 때는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드실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몸에 이제 중성지방의 수치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정제탄수화물, 뭐 가령 흰 쌀밥에 흰 밀가루.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예. 뭐 토스트, 점심에 뭐 파스타, 샐러드, 뭐 저녁에는 또 이제 뭐 소주에다가 삼겹살 네. 이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외식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메인 요리에 집중을 해서 먹게 돼요. 예. 그런데 건강하게 해주는 식품들은 대부분 메인 요리가 아닌 부식들, 가령 뭐 쌈채소라든지 나물류라든지 또 저희가 발효식품으로 알려주는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안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밸런스를 좀 비율을 좀 바꾸셔서 메인 요리를 좀 적게 드시고
말고 우리가 부식으로 알려져 있는 채소류를 좀 양을 늘려서 드시면 예.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야, 참 안타깝습니다. 흰밥에 고기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데 그거보다는 야채를 좀 더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사실 채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채식하라고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좀 거부감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채식 식단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업무 환경이라든지 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내가 처한 뭐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채식이라고 했을 때 100% 고기를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식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가령 이제 2발 달린 동물, 4발 달린 동물을 안 먹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 게 페스코 채식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뭐 이효리 씨, 김재동 씨, 오. 이한희 씨, 송일국 씨 이런 분들이 이제 페스코 채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이제 고기 대신에 생선으로 단백질을 대체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대신에 생선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이제 좀 즐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도 안 드시고 이제 계란이나 또는 뭐 우유, 유제품 같이 드시는 단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그것도 안 드시고 그냥 완전히 이제 풀만 먹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떼기만 먹는 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풀떼기만 먹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이제 통곡식 즉 현미식으로 바꾸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채소를 드실 때도 우리가 뭐 김치나 이렇게 몇 가지 채소가 아니라 채소의 다양한 종류들을 갖춰서 드시고 또 거기에 이제 해조류나 견과류, 콩류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환경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환경 운동도 진행하세요. 예. 네, 일주일에 하루를 채식하는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하면 돼요? 네네. 그건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비틀즈 멤버였던 폴 네. 맥카트니가 제안을 한 운동이시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오셨었어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겸사겸사 같이? 네, 지금 전 세계 53개국에 네. 3개국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하루를 채식을 해서 건강도 돌보고 또 이 운동의 취지는 이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는 온실가스 배출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물들을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소들이 방귀나 트림으로 또 그쵸, 메탄가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시면서 환경 운동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채식이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네. 갑자기 환경 운동도 할 것 같은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드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을 한번 좋습니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게다가 면역력도 쭉쭉 올려주는 그렇죠. 네, 그런 예. 식단이기 때문에 내 몸을 오늘 건강을 좀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채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킴의 오늘의 픽!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누우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발끝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차. 자, 이 발끝치기를 한 1분 정도만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운동이 됩니다. 이 발끝치기는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의 체온도 올려주고 면역력도 올려준다고 하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